자, 오늘 명제와 조건이라는 단원을 배울 건데, 자, 명제는 어떤 거냐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 명제예요. 그러니까 명제는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면 명제입니다. 자, 예를 들면, 17 더하기 3은 40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명제인 거야. 맞는지 틀리는지가 답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으면 명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명제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00은 큰 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알 수 없죠? 자, 이런 명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해요. 자, 명제의 부정은 뭐냐면 아니다를 붙이면 부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4는 2의 배수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자, 여기에 아니다를 붙이면 4는 2의 배수가 그냥 아니다만 붙이면 돼요. 아니다 라는 말을 붙이면 이 명제의 부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정은 아니다 라는 말만 붙이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 4는 2의 배수이다 라는 명제를 P라고 나타내면 이 명제의 부정은 앞에 물결 무늬를 적고요. 자, 얘를 낫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낫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러면 4는 2의 배수이다의 부정은 4는 2의 배수가 아니다야. 자, 그럼 4는 2의 배수이다. 이 명제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는 명제를 부정했어. 그럼 얘는 당연히 틀리겠지. 그래서 명제와 명제의 부정은 서로 참거짓이 반대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조건이 있는데요. 자, 조건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x는 2의 배수이다 라는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x에 4라는 숫자를 쓰면 이 문장은 맞아, 틀려? 맞죠? 자, 근데 x에 5를 쓰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마치 방정식처럼 문자에 어떤 수를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문장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에 따라서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해요. 조건은 대체로는 명제가 아닌데 조건은 왜 배우냐면 조건을 두 개를 붙이면 명제가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써볼게요. 자, x는 2의 배수이다 라는 조건이 있었고요. x는 4의 배수이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이 조건 하나만 봤을 때 조건 Q는 x가 4면 맞고 5면 틀리잖아. 그래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으니까 Q는 명제가 아니야. 그런데 P이면 Q이다.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 볼게요. 그러니까 P이면 X가 2의 배수이면 X는 Q이다. X는 4의 배수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수가 2의 배수면 그 수는 4의 배수이다. 맞아, 틀려? 틀려요. 왜냐면 어떤 수가 2의 배수면 2나 4 같은 건데 이건 4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 말은 틀려요. 이거를 반대로 쓰면 자, 어떤 수 x가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이다. 이 말은 맞아요. 어떤 수가 4의 배수, 그러니까 4나 8이나 12 등등 같은 수래. 이 숫자들은 전부 다 2의 배수가 되기는 하잖아. 4도 2의 배수, 8도 2의 배수, 12도 2의 배수죠. 그래서 조건이 하나만 있을 때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대체로 조건은 명제가 아닌데 조건 두 개를 붙이면 명제가 돼서 여기서 조건을 배우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걸 볼게요. 자, 진리집합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진리집합은 뭐냐면 지금 나오는 거 다 새로운 용어라 외워야 돼요. 진리집합은 어떤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숫자들의 모임을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자, 좀 전에 조건 P가 2의 배수였지. 그럼 이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수는
2, 4, 6, 8 등등등 같은 수들이 있죠. 얘네를 모아놓은 집합을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하고, 조건은 대체로 소문자로,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써요. 그러면 조건 Q의 진리집합은 이 Q를 참이되게 하는 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니까 뭐가 된다? 4, 8, 12, 16 등등등이 된다. 그래서 얘가 진리집합이에요. 그래서 진리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진리집합의 원소는 뭐를 원소? 저기 나와 있는 거. 이 명제가 참이 되게 하는 거. P라는 명제가 참이 되게 하는 숫자들의 모임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나와 있는 건 조건의 부정인데, 자, 아까 부정은 뭐가 부정이라고 그랬어? 아니다를 붙이면 부정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명제의 부정은 명제 앞에 물결문이 붙였었잖아.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P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의 배수면 2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쓰는 게 부정인데, 부정은 앞에 물결무늬를 쓰고 역시 not P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보면, 자, 조건 P가 2의 배수이다 라는 게 조건 P였어요. 그러면 not P는 뭐가 not P야? not P는 2의 배수가 아닌 거죠. 그러면 not P의 진리집합은 얘가 아닌 거잖아. 그럼 전체 집합에서 P가 아닌 건 뭐가 돼? P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P의 진리집합이 대문자 P면 부정,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자, 6번째. P 또는 Q, P 그리고 Q라는 게 나오는데, 자, 얘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자, 여기 2의 배수랑 4의 배수 있죠? 2의 배수랑 4의 배수는 별로 안 좋죠. 2의 배수랑 3의 배수 정도로 해볼게. 2의 배수랑 3의 배수. 자, 그러면 P 또는 Q라고 하면 뭐냐면, 어떤 수가 2의 배수가 되거나 또는 3의 배수가 되는 걸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라고 하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진리집합을 찾아보면 2의 배수가 되거나 또는 3의 배수가 되거나 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러니까 2의 배수다 2, 4, 6, 8도 되고요. 3의 배수 3, 6, 9, 12 이런 것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집합들은 지금 2의 배수의 집합 P랑 3의 배수, 그러니까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 Q의 모은 것 같아. 2의 배수가 되는 거랑 3의 배수가 되는 걸 다 모았잖아. 그래서 얘는 합집합이 되겠죠. 자, Q가 3의 배수고 P가 2의 배수일 때 P 그리고 Q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가 되는 거, 이게 그리고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걸 찾는 거예요.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가 되는 건 뭐 있어? 6, 12, 18 등등등이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2의 배수의 진리집합과 3의 배수의 진리집합에 어떤 애 공통으로 나오는 게 그리고가 되겠죠? 그래서 조건에서 또는은 합집합을 뜻하고요. 조건에서 그리고는 둘 다 되는 거라서 뭘 뜻해? 교집합을 뜻해요. 이게 우리 경우의 수에서 또는 나오면 경우의 수 더했었잖아.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니까 경우의 수 더했었잖아. 그 상황이 합집합인 거야. 그리고 경우의 수에서 그리고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였죠. 둘 다니까 여기서는 교집합이 돼요. 그래서 또는은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을 의미합니다. 자, 문제를 몇 개 풀어볼게요. 필수예제 1번을 보죠.
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자, 얘들아, 일단 명제가 되려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돼요. 1번, 소수는 홀수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왜냐면 소수 중에 누가 있어? 2는 홀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틀려요. 그래서 명제예요. 그러니까 틀려도 명제야. 명제인데 거짓인 명제예요. 2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다. 맞아, 틀려? 맞죠? 자, 그러면 얘는 명제인데 어떤 명제다? 참인 명제예요. 자, 3번,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 이하다. 맞아, 틀려? 모르지. x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x가 100이라면 틀릴 거고 0이라면 맞죠. 그래서 얘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으니까 얘는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가 아니에요. 2번을 볼게요. 진리집합. 박찬준, 진리집합은 뭘 진리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지?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원소들의 모임이 진리집합이었어요. 자, 1번을 보면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P는 조건이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돼. X바 X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가 돼요. 얘는 벤 다이어그램은 못 그리고 수직선엔 그릴 수 있어요. 수직선에 그려보면 1보단 크고 4보단 작거나 같은 실수가 조건 P의 진리집합이지. 근데 1번을 봐봐. 1번은 뭘 찾으라고 했어? 낫 P를 찾으라고 했죠. 낫 P는 P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리집합에선 뭘 찾는 거야? 얘의 반대를 찾는 거야. P가 아닌 거니까. 그래서 얘 반대는 어디? 1보다 작다랑 4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조건제시법으로 써볼게요. 1보다 크다의 반대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4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보면 not P 또는 Q죠. 자, 조건에서 또는은 집합에서 뭘 뜻한다? 합집합을 뜻한다. 수직선에 그려보면 not P는 뭐였냐면 not P는 P가 아닌 거니까 1 이하 또는 4 초각. 요 부분이 not P였어요. Q는 어떤 애냐면 3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였어요. 합집합은 파란색도 답이고 빨간색도 답이고 둘 다 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합집합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답이 되죠. 그래서 2번의 답을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이 부분은 3보단 작다. 3보단 작다. 또는 이 부분은 얼마보단 크다? 4보단 크다. 3번은 할 수 있죠. 3번은 그리고니까 교집합을 찾으시면 돼요. 넘어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명제. 다음 단원에 보면 P 화살표 Q라고 나와 있는데 이 P 화살표 Q는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아까 내가 이런 거 썼잖아. 자, 조건 P는 X는 2의 배수이다. 조건 Q는 X는 6의 배수이다. 라고 해볼게요. 아까 내가 이런 거 했잖아. 2의 배수이면 6의 배수이다. 이런 거 썼지. 말이 길잖아. 2의 배수이면 6의 배수이다. 이게 P이면 Q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을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P 화살표 Q. 그래서 명제에서 조건 두 개가 화살표로 묶어져 있으면 P이면 Q이다. 라고 있는데 P이면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쓰면 이거잖아. 2의 배수이면 Q이다. 6의 배수이다. 얘는 이런 뜻이야. 어떤 수가 만약에 2의 배수가 된다면 그 수는 6의 배수도 된다 라는 명제인 거거든. 자, 그래서 어떤 수가 2의 배수라면 이라고 가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화살표 앞쪽에 있는 걸 가정이라고 하고요. 뭐뭐가 된다. 뒤에 걸 결론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2의 배수이면 6의 배수이다 라는 명제 맞아, 틀려? 틀리지. 자, 어떤 수가 2의 배수라면
2의 배수의 진리집합을 써보면 2, 4, 6, 8, 10, 12 이런 애들이거든. 그러면 어떤 수가 2, 4, 6, 8, 10, 10이면 걔네는 전부 다 6의 배수다. 틀리지. 왜 틀리냐면 여기에 6의 배수가 아닌 게 있기 때문에 틀려. 자, 그런데 반대의 상황 써볼게요. 6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얘는 맞아, 틀려? 얘는 맞아요. 자, 진리집합 한번 써볼게요. 6의 배수의 진리집합은 6, 12, 18 등등등. 2의 배수의 진리집합 2, 4, 6, 8, 12 이렇게 있죠? 자, 보면 어떤 수가 6의 배수라면 걔는 2의 배수이다 라는 명제는 자, 봐. 어떤 수가 6의 배수라면 걔는 6이나 10이나 18이라는 거거든? 근데 6과 12와 18은 전부 다 2의 배수가 되니까 어떤 수가 6의 배수면 걔는 2의 배수라는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얘가 참인데요. 진리집합을 왜 썼냐면 지금 명제의 참 거짓과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자 봐. 가정 쪽에 있는 원소가 다 결론 쪽에도 있잖아.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조건도 만족하니까 이 명제가 참이거든. 여기 있는 게 모두 다 여기 있다는 이렇게 포함된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면 이 명제는 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에 썼던 거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안 되지. 포함이 안 된다는 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애들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명제가 거짓이에요. 그래서 명제의 참거짓은 가정이 결론 쪽에 포함이 되면 참, 반대는 안 중요해. 이렇게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이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제의 참거짓을 찾을 때 문장만 읽어서 찾기가 어려울 때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쓸 거예요. 자,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읽어보세요. 자, 1번 x가 3의 배수이면 x는 6의 배수이다. 자, 뭐뭐이면으로 시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가정 뭐뭐이다로 끝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결론이라고 했죠. 자, 지금 가정의 진리집합을 찾아보면 서준영 원소가 뭐가 돼? 3, 6, 9, 12, 15 등등등 있죠. 박찬준 결론의 진리집합 6의 배수의 진리집합 등등등 있죠. 자, 전지훈 이렇게 포함돼? 이 방향만 중요해. 안 되죠? 그러면 명제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포함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상관없어. 자, 그래서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3의 배수 중에 3 같은 건 6의 배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그런 애들 때문에 이 명제가 거짓인 거예요. 2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면 x는 0과 4 사이에 있다가 맞는지 틀리는지 볼 건데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찾으려면 얘를 참이 되게 하는 수 이 방정식의 답 찾으면 돼. 공유진? 인수분해 하면 뭐 돼? 이거니까 진리집합이 1 또는 2가 되죠. 자, 그럼 1 또는 2를 원소로 가지는 이 집합은 결론은 이렇게 생겼어요. x바 x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포함이 돼야 안 돼요? 1, 2, 6이 들어가니까 포함되죠. 자, 그러면 얘는 참이에요. 3번 x, y가 무리수면 더한 것도 무리수다. 맞아요? 틀려요? 얘는 틀리죠? 예시 뭐 있지? x가 루트 2, y가 마이너스 루트 2면 각각은 무리수지만 더하면 무리수가 아니니까
3번은 틀립니다. 그래서 명제의 참거짓은 문장을 읽어보고 3번처럼 딱 알 수 있으면 그냥 맞고 틀리고를 맞으면 증명하고 틀리면 반대되는 예시를 쓰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 이럴 때 진리집합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요거라고 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줬어요. 자, 문제에서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냐 거짓이냐. 일단 거짓이라고 알려줬어. 자,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고요. Q의 진리집합은 Q예요. 한번 써보면 P의 여집합은 이걸 제외한 나머지니까 뭐가 돼? 4, 5, 6, 8, 10이 되죠. 자, Q의 진리집합은 1, 4, 5, 7, 8이 돼요. 자, 포함돼, 안 돼? 안 되죠? 누구 때문에 포함이 안 돼, 지금? 여기서 누구만 없어지면 포함이 되겠어, 지금? 6이랑 10만 없어지면 6하고 10이 없어지면 4, 5, 8, 4, 5, 8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저 6이랑 10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여기 6이랑 10이 있어서. 그래서 이 명제가 틀리게 되는, 그러니까 진리집합이 포함이 안 되게 하는 이유가 6하고 10인 거야. 그래서 6하고 10이 이 명제가 틀림을 보이는 원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6은 P가 아니라는 조건을 만족하는데 Q다라는 조건은 만족하지 않는 거야. 이 명제는 not P를 만족하는 모든 원소가 다 Q가 된다라는 명제인데 그게 아닌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6하고 10이에요. 5번으로 가볼게요. 문제를 읽으세요. 자, 명제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래요. 자,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자, not P의 진리집합은 뭐였죠? P의 여집합. Q의 진리집합은 Q인데 명제가 참이면 가정 쪽의 진리집합이 결론 쪽에 포함된다.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 자, P 여집합을 그냥 대충 그려. P 여집합. 이게 Q에 어떻게 된다고? 포함된다고. 그냥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P는 뭘까? P는 P 여집합의 여집합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P 여집합이잖아. 이거 바깥쪽에 있는 게 P인 거야. 그래서 P의 색칠해 보면 이 부분이 P예요. 이 부분이 P. 자, 빨간색으로 색칠한 게 P예요. 자, 얘들아, 지금 P랑 Q랑 겹치는 거 있어, 없어? 내가 빨간색으로 색칠한 P랑 파란색으로 색칠해볼까? 파란색으로 색칠한 Q랑 겹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P랑 Q랑 서로 포함돼, 안 돼? 안 되죠, 일단. 자, 그러면 일단 1번부터 볼게요. 1번, P가 Q에 포함된다, 틀리고요. 2번, Q가 P에 포함된다. 파란 색깔 Q가 빨간 색깔 P에 포함되지 않아요. 3번, 교집합. 겹치는 거 있었죠? 지금 여기 이렇게 두 번 색칠된 부분이 P랑 Q의 교집합이죠?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도 틀립니다. 4번 볼게요. P랑 Q를 합치면. 자, 빨간색이 P고요. 지금 내가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Q예요. 이걸 다 모으면 전체가 되죠? 그래서 4번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간단하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적당히 그려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PQ, 빨강으로 색칠한 거랑 파랑으로 색칠한 거 지금 어때? 다르죠? 그래서 5번도 틀립니다. 자, 6번 문제를 볼게요. 6번에 2번을 먼저 볼게요. 자, 두 조건 PQ에 대하여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게 하는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게 하는 A를 찾으래요.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고요. Q의 진리집합은 Q인데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가정이 결론에 포함돼야 한다. 자, 박찬준, P가 마이너스 3보단 작고 3보단 크거나 같다고 했어요. 그럼 P의 여집합 반대는 뭐야?
이거의 반대면 마이너스 3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또는의 반대는 그리고죠. 반대는 자 봐봐. 지금 조건 P가 마이너스 3보단 작다. 또는 3보단 크거나 같다였죠. 또는은 집합에서는 뭐랑 같다고 그랬어? 합집합이랑 같다고 했는데 not P면 여집합이잖아. 이게 조건 P인데 이거에 여집합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 얘도 반대. 얘도 반대. 가운데 것도 반대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다의 반대는 마이너스 3보단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의 반대는 3보다 작다. 또는의 반대는 그리고 라서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그림으로 봐봐.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지 않고 그림으로 봐도 P는 마이너스 3보단 작은 거랑 3보단 크거나 같은 거라 지금 요 부분이 P잖아. 그럼 P의 여집합은 여기 사이에 있는 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또는과 그리고가 서로 반대다. 합집합과 교집합이 서로 반대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P의 여집합. 이 뭐에 포함된대? Q에 포함된대요. Q를 한번 그려볼게요. Q는 A-1보단 크고 누구보단 작거나 같다? A 플러스 6보단 작거나 같다. 자, 문제에서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라고 했으니까 Q를 더 크게 그렸어요. 자, 그럼 이제 얘네를 비교해봐. A-1이랑 마이너스 3. 누가 더 작아? 마이너스 1이 더 작아야 되죠, A-1. 같으면 포함이 될까, 안 될까? 같으면 포함이 안 돼요. 같으면 이 A-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A-1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건데 얘는 마이너스 3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3이랑 그거보다 큰 수야. 근데 여기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얘는 마이너스 3 제외하고 걔보다 큰 거야. 그럼 이쪽이 더 작은 포함되는 집합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등호는 지워요. 그 다음에 3이랑 A 플러스 6 보면 누가 커요? A 플러스 6이 크죠? 같으면 돼, 안 돼? 이건 같아도 돼요. 여기가 같다라는 건 A 플러스 6이랑 3이 같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6이 몇이 될 수 있다? 얘가 3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럼 집합이 얘는 3 미만, 얘는 3 이하잖아. 그럼 여기는 3이 없고, 여기는 3이 있으니까 이쪽이 더 커다란 집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얘네 둘이에요. 둘 다 돼야 되니까 연립할 거예요. 자, 얘 이항하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얘 이항하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둘 다 되니까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미만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6번에 1번 해야 돼? 아니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6번에 1번은 P면 Q에다가 참이니까 P가 Q에 포함된다. 같은 방식으로 그림 그려서 해결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소단원이에요.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에 대해서 할 건데요. 얘는 이제 서로 부정이나 뭐 이런 거를 배울 건데, 자, 봐. 모든 학생은 안경을 썼다. 이 말은 무슨 뜻이야? 학생이 있으면 걔네가 전부 다 안경을 썼다. 그러니까 안경 쓴 학생이 몇 퍼센트? 100%라는 뜻이에요. 모든 학생이 안경을 썼다. 안경 쓴 학생이 100%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떤 학생은 안경을 썼다. 이건 무슨 얘기야? 안경 쓴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중에 어떤 애를 잡으면 걔가 안경을 썼단데 이게 랜덤 추출이랑은 약간 다른 게 어떤 학생은 안경을 썼다는 학생 중에서 안경을 쓴 학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경 쓴 학생이 100%. 두 번째 있는 말은 뭐냐면 안경 쓴 학생이 있긴 하다. 존재한다의 의미야. 그러니까 안경 쓴 학생이 몇 명 이상 있다?
그냥 한 명 이상 있다. 없는 건 아니다. 라는 의미가 어떤 학생은 안경을 썼다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부정을 한번 볼게요. 자, 모든 학생이 안경을 썼다. 라는 명제를 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모든 학생이 안경을 썼다는 학생의 100%가 안경을 쓴 거잖아. 그럼 이거의 부정은 안경 쓴 학생이 100%는 아니다야. 안경 쓴 학생이 100%이다의 부정은 안경 쓴 학생이 100%는 아니다. 이게 부정이에요. 그러면 안경 쓴 학생이 100%가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야? 안경을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다죠. 맞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 모든 학생이 안경을 쓴 건 아니다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두 쓴 건 아니다. 안 쓴 애가 있다라는 뜻인 거지. 안 쓴 애가 있다. 어떤 학생은 안경을 쓰지 않았다. 예요. 그래서 안 왔다. 그래서 부정을 할 때, 자 봐. 모든 학생이 안경을 썼다. 어떤 명제를 부정하라고 했어. 그럼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면 걔를 부정하고 안경을 썼다도 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부정할 때는 뒤에 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모든이라는 말을 어떤이라고 바꿔줘야 돼요. 부정은 서로 반대잖아. 그래서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고요.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됩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자, 여기 참거짓 판별하는 건 문제를 풀면서 해보고요. 자, 밑에 있는 걸 잘 봐주세요. 자, 모든은 서로 반대다. 자,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요.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다. 얘를 잘 기억해 주세요. 7번을 볼게요. 문제를 읽으세요. 전체 집합의 원소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개래요. 자, 이때 참인 명제를 찾아라 라는 건데, 자, 기억. 자, 모든 x에 대하여 이 조건이 참이다가 되려면 모든은 100%잖아. 그러니까 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기억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볼게요. 일단 이 조건을 부등식을 풀어서 좀 간단히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 이항하고 2로 나누면 x는 3보다 작다죠? 그러면 모든 x. 여기 있는 원소 5개가 다 3보다 작다. 맞아, 틀려? 여기 3보다 큰 거 있어? 오, 없지. 다 맞지. 자,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니은을 볼게요. 자, 어떤 x에 대하여. 자, 어떤 x라는 건 뭐냐면 이 중에 어떤 수 하나는 절대값이 2보다 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런 뜻인 거야. 니은은 다시 하면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 절대값이 2보다 큰 수가 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하나 이상 있다야. 그럼 자, 여기 있는 원소 중에 절대값이 2보다 큰 거 있어? 없어? 없지. 하나라도 있으면 니은이 맞는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얘는 틀려요. 자, 디귿을 보면 어떤 x에 대하여. 자, 이 중에 뭐 하나만이라도 이거를 만족하는 게 있다라는 뜻이거든. 자, 얘를 풀어볼게요. x 플러스 2 이항하면 이렇게 되죠. 박찬준 인수분해하면 뭐가 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자, 부등식을 풀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2보다 어떻다? 크다. 자, 이 중에 어떤 수는 이 범위에 속한다. 이 중에 이 범위에 속하는 게 있긴 있다. 있어? 마이너스 2 있죠. 그래서 이 명제가 맞아요. 하나라도 있으면 맞아요. 리을, 모든 x에 대하여 여기 있는 원소 5개 모두가 절대값과 그 숫자가 같다. 리을은 틀려요. 리을은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자,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마이너스 2랑 같지 않죠? 그래서 봐봐. 이게 디귿과 리을의 차이는 뭐냐면 모든 x에 대하여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 있는 원소 5개를 여기 대입했을 때 5번이 다 맞아야 돼. 그게 모두 맞다라는 뜻이고요. 디귿, 어떤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맞다라는 건 5개 중에 하나라도 대입해서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하나 있으니까. 리을은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명제에 역과 대우가 있는데요. 역은 역수에서 배웠거든? 역은 뭐가 역이냐면 반대가 역이야.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조건 P는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 이해 배수 많이 했으니까. 자, 조건 Q는 어떤 사각형이 뭐 할까? 정사각형이다.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는 뭐냐면 평행사변형이면 정사각형이다. 맞아, 틀려?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면 정사각형이다. 맞아, 틀려? 틀리죠? 자, 역은 뭐냐면 PQ를 위치를 바꾸는 거야. Q이면 P이다. 그러니까 이 명제는 뭐야? 정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다. 맞아, 틀려?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부정 배웠잖아. 각각의 명제를 부정할 수도 있어. P도 부정하고 Q도 부정해서 평행사변형이 아니면 정사각형이 아니다. 이런 명제 만들 수 있고요. 부정, 낫을 붙인 다음에 자리를 바꾸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여기 PQ에 부정한 다음에 자리를 바꾼다.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정사각형이 아니면 평행사변형이 아니다. 자, 이때 이게 원래의 명제죠. 가정결론을 바꾸는 걸 역이라고 하고요. 가정결론 순서를 바꾸면서 부정도 하는 걸 대우라고 하는데 대우가 중요해요. 대우는 왜 중요하냐면 원래 명제랑 대우인 명제는 참거짓이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참이면 얘도 참.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 참거짓이 똑같이 가.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물어봤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대우 명제를 찾아서 그거의 참거짓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단 논법이 있는데요. 3단 논법은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볼 만한 게 여기도 있다. 책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볼까요? 3단 논법은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라는 명제가 있고요. 인간은 죽는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연결해보면 소크라테스는 인간인데 인간은 모두 죽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말을 만들 수 있잖아.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세 개 연결하는 거. 그래서 명제에선 이렇게 돼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고요. Q이면 R이다라는 명제도 참이라고 해봐.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인데 Q이면 R이다도 참이니까 결론 P이면 뭐가 된다? R이 된다도 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얘는 예시를 일단 잠깐 쉬었다가 자, 8번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인데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역은 가정 결론만 바꾸는 Q이면 P이다가 이 명제의 역이고요. 대우는 뭐냐면 PQ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 낫도 붙인다. 낫 Q이면 낫 P이다. 이게 대우였어요. 자, 1번을 보면 1번 x가 1 이상이고 y가 1 이상이면 뭐뭐 이면에서 끝났죠. 자, 여기가 가정 뭐뭐이다가 결론이에요. 자, 1번 명제의 역을 찾아보면 가정 결론 자리만 바꾸니까 뒤에 게 앞으로 오면 돼요. x 플러스 y가 2 이상이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이 명제의 역이에요.
자, 대우는 어떤 거냐면 자리를 바꾸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있던 게 앞으로 오는데 부정하는 거야.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2보다 어떻다? 작다. 자, 얘도 부정을 해서 쓸 거예요. 1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1보다 작다. 아까 그리고의 부정은 뭐였어? 또는 이었죠? 모든과 어떠니 서로 부정이고요. 그리고와 또는이 서로 반대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리고는 집합에서 뭐랑 같다고 했었지? 교집합이랑 같다고 했고요. 또는은 집합에서 합집합이랑 같다고 했고 부정은 여집합이랑 같은 거였잖아. 근데 드모르간의 법칙 할 때 여집합 나오면 교집합이랑 합집합이 서로 바뀌었었죠. 그래서 그리고와 또는이 서로 부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 자, y가 1 이상이다의 부정은 y가 1보다 작다. 자, 이게 대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명제를 볼게요. x도 1 이상, y도 1 이상이면 당연히 더하면 2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고요.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명제가 참이면 당연히 대우 명제도 참이에요. 자, 역을 볼게요. 더해서 2 이상이면 둘 다, 그리고니까 둘 다야. 둘 다 1 이상이다. 맞아, 틀려? 틀리죠? 우리가 명제에서 틀리는 예를 반대되는 예라고 해서 반례라고 해요. 더해서 2보다 크거나 같은데 각각이 1 이상이다가 틀리는 예시는 이런 게 있겠죠? 3이랑 0. 더하면 2보다 크거나 같지만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1번의 명제의 역은 틀립니다. 3번을 한번 해볼게요. 3번.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B가 B이면 A는 B에 포함된다. 자, 지금 보면 뭐뭐이면이니까 여기가 가정, 여기가 결론인데요. 문제에 보면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생각해봐라. 이게 전제 조건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나 대우나 이런 거 할 때 가정, 결론 이 부분이 바뀌는 거고요. 전제 조건인 앞에 거는 바뀌지 않아요. 자, 그래서 3번 명제의 역을 써보면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자, 얘는 그대로 적어주셔야 돼요. 명제의 역은 가정, 결론이 바뀌죠? 얘 붙었어요. A가 B에 포함되면 이거 A 합집합 B는 B이다 라고 써요. 자, A가 B에 포함되면 A랑 B의 합집합 다 모으면 B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원래 명제도 볼게요. A랑 B의 합집합 다 모은 게 B면 B가 큰 집합인 거잖아. 그러면 B가 A를 포함한다. 이 명제도 어때요? 맞아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우리가 1번 같은 경우엔 명제는 참인데 역은 거짓이었거든? 3번은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원래의 명제와 명제의 역은 서로 참거짓이 상관이 없어.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릴 수도 있어요. 관계가 없다. 자, 3번 명제의 대우를 한번 볼게요. 자, 대우에서도 전제 조건 두 집합 A, B에 대하여는 그대로 쓰시고요. 자, 여기만 바꿀 거예요. A가 B에 포함된다의 반대는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다예요. 반대로 포함인 게 아니야. 자, 포함된다의 반대는 A가 B에 포함되지 않으면 얘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A 합집합 B가 B랑 같지 않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 명제도 참이다. 근데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이 왜 같냐면 자,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합의 포함 관계랑 여집합의 포함 관계는 서로 반대였어. 그래서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고요. Q의 여집합은 not Q의 진리집합, P의 여집합은 not P의 진리집합이에요. 가정 쪽에 진리집합이 결론 쪽에 포함되니까
이 명제는 뭐가 된다? 참이 된다. 그래서 주어진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거짓이 서로 같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9번을 볼게요. 10번까지 할 거예요. 자, x 플러스 y가 3보다 크면 x는 a보다 크다 또는 y는 1보다 크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게 하는 a의 범위를 찾아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또는이면 얘들아 x 플러스 y가 3보다 크면 이걸 만족하거나 아니면 이걸 만족한다거든. 사실 또는이 나왔을 땐 맞고 틀리는 걸 찾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또는이 나왔을 때 주로 이 명제에 뭘 쓰냐면 대우를 써요. 자, 대우는 두 실수 x, y에 대하여 결론을 부정할 거죠. x가 a보다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1보다 크다의 부정은 1보다 작거나 같다죠. x가 a 이하이고 동시에 y도 1 이하이면 대우 부정하면서 순서 바꾸면 x 플러스 y는 3 이하이다. 자,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부등식도 더 할 수 있어. x가 a 이하고 y가 1 이하면 a 이하랑 1 이하인 범위를 더하면 x 플러스 y는 누구보다 작아야 돼? 1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가정 쪽의 진리집합이 결론 쪽의 진리집합이 어떻게 돼야 돼? 포함돼야 돼요. 1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집합이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집합에 포함돼야 돼, 이렇게. 그럼 얘가 포함되려면 1 플러스 a가 3보다 어때죠? 작거나 같아져야 하니까 1 이항하면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a의 최대값이 2가 됩니다. 3단 논법을 볼게요. 3단 논법은 아까 예시로 나왔던 게 이런 거였어. 소크라테스가 있고 인간이라는 조건이 있고 죽는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P이면 Q이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가 참이고요. Q이면 R이다. 인간이면 죽는다도 참이죠.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니까 P이면 R이다도 참이다. 이게 3단 논법이었어요. 얘는 왜 참이 되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얘의 진리집합이 얘의 진리집합에 포함되고요.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얘 진리집합도 얘에 포함돼요. 그래서 P가 누구에 포함되니까? R에 포함되니까 이 명제도 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조건이 뭔지를 알려주지 않고 10번에 있는 문제처럼 그냥 P면 Q에다가 참 이렇게 알려주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3단 논법 또는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자, 첫 번째 거 보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했고요. not R이면 not Q이다라는 명제도 참이래요. 네. 자, 보면 나달이면 낙큐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했지? 자, 이 명제의 대우는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을 하는 거죠. 자, 얘를 부정하면 Q가 되고요. 얘를 부정하면 R이 되고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했고 나달이면 낙큐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했는데 얘가 참이면 이 명제의 대우인 Q이면 R이다라는 명제도 참이 돼서 우리가 뭘 새롭게 알 수 있냐면 P이면 R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 맞고요. P이면 R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의 대우인 자리를 바꾸고 부정하는 not R이면 not P이다라는 명제도 참이 돼요. 디귿은 맞아 틀려?
디귿은 자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얘네를 뒤집은 여기 참이라는 법은 없었지. 그래서 쟤는 알 수 없어요. 리을 볼게요. 자 리을은 자 P면 Q에다가 참이래. 이 명제의 대우는 얘를 부정하고 얘도 부정하고 순서를 바꾸면 이게 대우가 되죠. 이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의 대우인 리을도 참이고요. 미음도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참인 거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세 개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숙제를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일단 해오세요.